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? 신랑은 19살, 어머니 20살. 돌아가신 둥만 알았고 제사거리를 지냈는데 살았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. 내가 그래 꼭 만나야지. 그래 용덕이를 내가 꼭 만나면 감사하게 약 먹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. 소를 하고 네, 지금 저희 2박 3일 동안의 1차 이산가족 상봉을 저희 영상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.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현장을 지켜봤던 정치부 최재원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쭉 3일간, 2박 3일 동안 지켜보셨는데요. 네.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좀 하나 꼽아주시죠. 네, 저는 이 북측의 이한식 할아버지 가족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. 일단 이 고향집의 모습을 그림으로 직접 그려내신 분이었는데 네.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네. 북측의 이한식 할아버지는 이 65년 전 기억인데도 네. 과거 이 경북 예천의 고향집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복원해내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. 자, 할아버지가 저 연필을 꺼내서 즉석에서 뭔가를 그리고 있는데 그게 경북 예천의 65년 전 고향이다 그 얘기죠? 예, 옆에 이 55살 동생 종인 씨가 있는데 이 종인 씨가 태어나기 전에 머물던 곳이라 이 고향집의 기억이 없었다고 해요. 그래서 형님에게 이 고향집을 형님을 추억할 수 있도록 고향집의 모습을 그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즉석에서 이 북측의 이한식 할아버지께서 고향집의 모습을 그림으로 복원을 해낸 것이죠. 네, 이한식 할아버지 84세신데 6.25 전쟁 직후에 중학교 교사 자격증을 그 시험을 패스할 정도였다니까 굉장히 꼼꼼한 분이신가 봐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어릴 적부터 워낙 공부를 잘하셨었다고 하고 네. 또 이 헤어지게 된 과정도 참 그 중학교 교사로 지원을 하셨다가 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합격 사실의 기쁜 소식을 이 집에 알려주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북한군에 징집이 되면서 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다고 해요. 자, 2박 3일 동안 기약 없는 이별을 했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갖게 된 그 이산 가족 여러분들.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빼놓지 않는 필수품 같은 장비가 있었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인데 이 이산 가족들 60년 만에 만났는데 고작 12시간 만나고 다시 헤어져야 됩니다. 네. 그런 만큼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어서 추억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겠죠. 찍은 즉석 사진 놓고 이제 마르면서 화면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장면인데 서서히 사진이 나오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저렇게 이 가족들의 모습을 직접 찍어서 곧바로 북측 가족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요. 왜 디지털 카메라나 옛날 방식이 아니라 폴라로이드죠? 그 자리에서 북측 가족들에게 곧바로 사진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. 아, 그렇죠. 가족들이 북한에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을 거로 예상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즉석 사진기가 빠지지 않고 테이블마다 등장했던 거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저렇게 즉석 사진을 찍고 밑에 메모도 적어서 이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. 자, 남과 북의 적십자 간부들 간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북측의 적십자회 중앙위, 네. 이산가족을 담당하는 기구인데 이곳에서 눈에 띄는 여성 간부가 나왔습니다. 네. 이름은 김춘순이라고 하고요. 네네. 김춘순 이 간부가 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. 네. 옛날에 예, 정말 잘해봅시다. 조선의 날 예쁘고 화이트해서 조선의 나이팅길이 보러 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. 네, 조선의 나이팅게일이 될 것 같다. 적십자사의 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?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화면상으로도 보셨지만 굉장히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죠. 네. 그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이 김성주 총재와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나눕니다. 이런 것만 봐도 이 김춘순이라는 여성 간부가 얼마나 춘씨 성분이 좋고 네. 턱걸이 좋은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. 네. 이 북한에서 여성 간부들을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네.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할 때 수행하는 고위 간부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여성 간부라고는 여동생인 김여정 한 명뿐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만큼 북측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네.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주목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.
자, 이제 2박 3일 동안 취재 기자가 그 금강산에 들어갔는데 남북의 기자들이 같이 만났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. 특히나 이 북측 취재진 완장을 차고 있는 북측 기자들 가운데서도 네. 여기자 한 명 있어서 또 눈길을 끌었었습니다. 이 북측 여기자는 네. 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라고 하죠. 이 조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 소속의 네. 김숙미 기자입니다. 아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기자인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네. 이 김숙미 기자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북한인이라는 것인데, 네. 예, 이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네. 일본어 억양이 섞인 우리말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. 네. 조선신문은 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인데, 김숙미 기자는 이 평양에 머물면서 평양 주재원처럼 네. 평양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기자로 보입니다. 아, 자, 녹색 완장을 왼쪽에 찬 여성 기자, 제1조총련계의 그 기자 김수미 씨였습니다. 예, 북측에서도 여기자들이 굉장히 드문데 그렇죠. 그만큼 출신 서무도 좋고 학벌이 네. 뛰어나야지만 북측에서도 여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뭐 듣기로는 이제 맥주가 테이블에 진열이 됐는데 맥주병 모양 때문에 좀 인상적인 기억이 있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네. 대동강 맥주가 또 북한의 인기 맥주 중에 하나인데 네. 이번 이산가족 상봉 테이블에도 이 대동강 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대동강 맥주들이 높낮이가 서로 다릅니다. 네. 이 똑같은 대동강 맥주인데도 함께 세워놔 보면은 병의 이 높낮이가 다른 것인데 네. 이 대동강 맥주는 이 평양의 대동강 맥주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높낮이가 다른 병 높이를 보게 되면 이 맥주의 생산 공정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인데요. 네, 20년 전에 남북이 처음 만났을 때 주로 이제 거기서 들쭉술 같은 그 병 뚜껑이 달린 술을 사서 갖고 올 때 술이 줄줄 샜었는데 네네네. 이 남북이 만날 때마다 술병과 관련해서 늘 뭔가 일화 하나씩 남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지원 기자 말씀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어제 있었던 청와대 오자회동, 여야 오자회동 얘기입니다.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.